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국 인덱스 ETF 그냥 사면 되는 이유. 복잡한 재무제표 분석도 필요 없고 차트 보는 법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영상 하나로 투자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크게 8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인덱스 ETF가 뭔지 설명드리고 S&P 500의 100년 역사를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왜 굳이 미국 시장이어야 하는지, ETF와 개별 주식, 일반 펀드는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드리고요. 복리의 놀라운 효과와 함께 실제로 어떤 ETF를 어떻게 사면 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의 75%는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평균 주식의 보유 기간은 고작 6개월이라고 합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싶어지는 심리가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펀드 매니저들도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가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수천만 원짜리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전문가도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면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시장 그 자체를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바로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인덱스 ETF가 정확하게 뭔지 살펴볼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ETF는 그냥 주식 앱에서 매수 버튼 하나로 살 수 있어요. 인덱스는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평균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죠. 우리가 인덱스 ETF를 사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아마존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종목이 반토막 나도 나머지 499개 기업이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수수료가 극도로 저렴해요. 1년에 0.03% 수준이면은 1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수수료가 1년에 3만 원만 내면 되는 수준입니다. 일반 펀드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개별 주식 투자는 특정 식당 한 곳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식당이 잘 되면 대박이지만 망하면 내 돈을 전부 날리죠. 근데 인덱스 ETF 투자는 미국 전체에서 잘 나가는 식당 500개를 한꺼번에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곳이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줍니다. 어디가 잘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미국 외식 산업 전체가 성장하면 나도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 그냥 인덱스 사시면 돼요. 어떤 식당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번엔 숫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S&P 500의 역사적인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고려했을 때 약 10.2%입니다. 그에 반해서 채권은 4.5%, 예금은 3.5%, 물가 상승률은 2.8% 정도죠.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면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지만 S&P 500은 그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오랜 기간 기록해 왔어요.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숫자 72를 나의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연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약 7.2년마다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률은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대위기를 모두 거치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절대 단기적인 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살펴보면 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1929년 대공황 때 주가가 무려 89%나 폭락했어요. 거의 전부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25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하고 신고점까지 경신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78% 폭락했어요. 인터넷 기업들이 줄줄이 망했는데 그래도 2013년에는 신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는 S&P 500이 57% 빠졌는데 5년 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는 34% 하락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모두 회복했어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하락은 항상 일시적이었고 회복은 반드시 왔어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역사적 근거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꼭 미국이어야 될까요? 한국 주식, 유럽 주식, 중국 주식은 안 될까요?
첫째,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6%를 혼자서 담당합니다. 2위 중국과도 큰 격차가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이 매일 쓰는 제품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폰, 구글, 유튜브, 아마존, 챗GPT 모두 미국 상장 기업입니다. 우리를 포함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미국 기업에 돈을 쓰고 있어요. 셋째는 달러의 기축통화 효과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달러 강세가 옵니다. 미국 ETF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 약세 시 환율이 오르니까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100년이 넘는 검증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역사가 훨씬 짧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기간도 좀 길었죠. 인덱스 ETF가 다른 투자 방법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표로 정리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인덱스 ETF는 0.03%에서 0.2% 수준인데 일반 액티브 펀드는 연에 1에서 2% 정도가 일반적이죠. 1억 원을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 1%가 더 빠지면 최종 자산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3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분산 투자도 ETF가 압도적입니다. 수백 개의 종목을 한 번에 가지는 거니까요. 개별 주식은 한 종목이 망하면 그만큼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운용이 편합니다. 개별 주식은 매일 뉴스 보고 내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걱정해야 되는데 그냥 사고 나서 잊어버리면 돼요. 이제 복리의 위력을 좀 말씀드릴게요. 매달 30만 원씩 연 10% 수익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10년 후에는 약 6천만 원이 되고 원금이 3,600만 원이니 수익이 2,500만 원 정도 됐네요. 20년 후에는 약 2억 3천만 원, 원금은 7,200만 원인데 2억을 넘겼습니다. 30년 후에는 놀랍게도 약 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 1억 800만 원이 6억이 넘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죠. 나중으로 갈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72 법칙도 기억해 두세요. 연 10%면 7.2년마다 자산이 2배씩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ETF를 살지 정해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VOO입니다. 뱅가드에서 만든 S&P 500 주종 ETF로 연 수수료가 0.03%로 극도로 저렴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된 ETF 중 하나입니다. 처음 투자하신다면 이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에요. 둘째,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기술주 비중이 높아요.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상승폭도 큽니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VTI는 미국에 상장된 모든 종목 약 3,600개를 담습니다. 가장 넓은 분산 효과를 원한다면 이걸 선택하세요. 국내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에 직접 투자하거나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원화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인덱스 ETF가 좋다고 무조건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죠. 첫 번째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최소 5년, 이상적으로는 10년 이상 가져가야 하는 전략이에요. 내년에 집 사야 하는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30에서 50% 떨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환율 리스크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정말 마지막, 세금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해외 ETF를 직접 사면 양도소득세 22%,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상품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매수 전에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볼게요. 3단계. 먼저 1단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5분 만에 비대면으로 개설하실 수 있어요. 특히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둘째는 ETF를 선택합니다. 처음이라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추천드리고요. 이것들은 국내에 상장된 ETF라서 별도로 해외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합니다. 이걸 DCA, 정액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월급날 다음 날을 매수일로 정해주면 가장 편해요. 타이밍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이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요. 정액 분할 매수, DCA가 왜 좋은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3개월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월에는 주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다고 해보죠. 10만 원으로 10주를 샀어요. 2월에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같은 100만 원으로 16주를 살 수 있었죠. 3월에는 8만 원으로 회복했고 12주를 샀습니다. 총 300만 원을 투자해서 38주를 보유하게 됐는데 평균 단가는 약 7만 9천 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8만 원이면 이미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만약 1월에 한꺼번에 다 샀다면 10만 원에 30주를 샀을 거고 현재 주가가 8만 원이면 손실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락하면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매달 꾸준히 사면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ETF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흔한 오해들을 잠깐 정리해봤어요. 소액은 의미 없다? 아닙니다. 국내 ETF는 한 주에 수천 원부터 살 수 있어요. 매달 5만 원이라도 30년이면 차원이 다른 금액이 됩니다. 지금은 고점이라 위험하다? 이 말은 매년 나오죠. 10년 전에도 고점이라고 했고 5년도에도 했죠.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지금이 항상 좋은 시점이에요. ETF는 수익이 너무 적다? 연 10% 복리로 30년이면 원금의 17배입니다. 이거 적다고 하면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뜻인데 대부분은 그 위험한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미국이 망하면 어쩌나.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정도라면 금도, 부동산도, 현금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 정도 리스크는 인류 문명의 종말 수준이 아닐까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개. 첫째, 얼마부터 시작해야 하냐? 5만 원도 됩니다. 처음에는 금액보다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월급날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해 두시고요. 둘째, VO나 국내 ETF 중 어느 게 낫냐? 수익률 사실상 똑같아요. 차이는 세금 처리 방식과 편의성인데 처음이라면 타이거나 코덱스 ETF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ISA 계좌도 고려해보세요. 하락하면 팔아야 되느냐? 절대 안 돼요. 팔고 싶을 때는 가장 팔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회복되지 않은 적이 없죠. 버티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면 첫째, 종목을 고르지 마세요. 전문가도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를 사시고 그게 인덱스 ETF입니다. 둘째, 매달 꾸준히 사세요.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셋째, 10년 이상 버티세요. 복리는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하락장이 와도 팔지 않는 것이 전략이에요. 인내가 곧 수익입니다. 이 3가지, 정말 이게 전부예요. 이 3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 앱을 설치하고 타이거나 코덱스 ETF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처음 한 줄 사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한번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제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